않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세탁이라는 것은 냇가에 가서 돌 위에 올려놓고 방망이로 두드려가지고 그걸 다시 또 홍두깨에 말아가지고 저녁에는 또 다듬이질 하잖아요. 그러한 세탁에 견딜 수 있는 옥양물고 되겠습니까? 튼튼하게 힘주어 짠 우리의 문명이 맞아. 그 시장을 놓고 서양 문물과 우리가 싸운 거예요. 결국은 이 값싼 옥양묵에 밀려가지고 우리의 재래적인 그와 같은 섬유 산업이 쇠퇴하는 측면도 없잖아 있었습니다. 다른 부분에서도 그와 같은 현상은 많이 나타났었습니다. 일본 사람들은 우리를 침략하고 지배하는 과정에서 철도를 놓고 항만을 건설하고 도로를 깔아. 우리가 부르는 신장로라고 하는 길은 그때 만들어요. 양쪽에 가로를 신고 그것은 침략의 도구였지만 그 한편으로는 그 생활을 향수하는 사람들한테는 편리성도 가져오는 그런 것들이었어요. 그 시대가 말이죠. 그러나 거기에는 민족 차별이라고 하는 엄연한 것들이 있었어요. 같은 열차를 타더라도 1등이 있고 3등이 있는데 한국 사람들은 돈을 주고 1등 차표를 타고 2등 칸에 앉아도 일본인들에 의해서 쫓겨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한 것들은 이광수의 소설 무정이라고 하는 소설이 1910년대 후반에 나왔는데 그 이광수의 소설 속에는 같은 열차칸 속에서 조선 사람들이 당하는 차별이야. 또는 그 만세전이라는 소설이 있는데 염상섭이 쓴 만세전이라는 소설도 바로 이 동경에서 출발해가지고 서울까지 오는 열차간의 풍경을 쓴 소리예요. 그걸 보면은 조선 사람들은 1등 칸 요금을 내고 4등 칸 대접을 받는다고 하는 그런 얘기. 그야말로 민족 차별과 억압이라는 것들이 하나의 열차 속에서도 일어나고 있는 것들을 보여주기. 근대 문물의 수용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한. 그러나 시대가 지남에 따라서 근대 생활에 우리도 적응할 수가 없는 그러한 상황이 옵니다. 여러분들이 그 모보라고 하는 말 혹시 알지 모르겠는데 일본어로서 말이죠. 이런 말이 있어요. 이게 다 모보라는 말입니다. 당시 유행했던 말 중에. 일본 사람들 영어 발음이 시원찮아가지고 모가라는 말 무슨 뜻이냐면 모던 걸이라는 말을 일본식으로 모가가. 이 모보라는 말은 모던 보이를 일본식으로 읽으면 모보라고. 우리나라 사람들 말 중에는 종산이 진산이 이런 말이 유행했습니다. 종산이는 뭐냐면 종로거리를 어슬렁거리면서 하이칼라를 하고 멋을 내고 다니는 젊은이들이라. 진산이는 진곡이나 이러한 곳은 오늘날도 그렇습니다만 당시 상업의 중심, 백화점 밀집도 있었어요. 도시화가 진전이 돼요. 그 속에 한 30만 명 정도의 일본인들이 살았어요. 그 일본인들이 밀집한 곳, 오늘날의 명동이라든지 충무로, 용산 이런 곳에서는 동경에 못지않은 새로운 문물이 들어오고 새로운 건물들이 쓰고 백화점이 쓰고 그러한 속을 헤매면서 최첨단의 유행을 누렸던 사람들이 모던 보이, 모가 모보라든지 종산이 진산이와 같은 사람들 이런 근대 문물이라고 할까 이런 것들도 그런 속에서 여성들이 소비 문화라든지 이런 것들을 즐기게 되고 여성들도 자기를 표현하게 되고 당시 그 만화라든지 이런 곳에 보면은 여성들이 발랄하게 자기 주장을 해요. 저기 자기 장단지에 써놓은 거 몇 가지 읽어보면은 나는 돈 많은 남자만 있으면 누구한테도 시집가겠다고 써놓고 앉아있다든지. 이러한 그러니까 자기 주장을 하는 그런 속에서 자유연애 붐이 나가지고 여러분 잘 아는 김우진 또는 왜 자살 사건이라 현해탄에서 투신하는 그와 같은 현상들을 본다든지 하는 나해석 그런 것들을 알 거예요. 그러한 새로운 시대의 문화가 들어오게 됩니다. 그런 속에서 결국 우리가 근대라고 하는 또 하나의 공기를 마시면서 생활하는 지식인 등의 등장 이런 것들도 일제시대의 하나의
중요한 특징입니다. 일본에 유학을 많이 갔다고 그랬고 또 미국 등에 유학 가는 사람들도 없잖아 있었습니다만 그 유학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돈 많은 사람만 가는 건 아니었어요. 물론 지주의 아들이나 지주의 자녀들이 많이 갔습니다만 고학생이라는 말이 유행할 정도로 고학생들도 꽤 많았어요. 우리가 유학생 같은 경우 흔히 그 동경 삼재 이렇게 부르는 사람으로 대표되는데 동경 삼재라고 하는 것은 1910년대 동경에 유학했었던 우리나라 지식인 중에서 천재 세 사람이 있었는데 한 사람은 홍명희, 또 한 사람은 최남선, 이광수 이런 사람. 여러분들이 이름만 들어도 다 알만한 사람들 아니에요? 홍명희 같은 경우는 임꺽정이라는 소설을 써가지고 지금까지도 어떻게 보면은 이 민족 문학을 대표하는 사람. 최남선, 그러니까 해에게서 소년에게라는 신체시를 도입하면서 결국 출판 문화 또는 나중에는 만주의 건국대 교수도 하고 우리나라 최고의 어떻게 보면은 당시의 박식가, 역사가, 지식인이었다. 이광수 같은 경우는 더 설명 안 해도 잘 알아요. 이러한 사람들이 그 생활 여정을 보면은 나중에는 다 좀 다른 길을 걷게 돼요. 홍명희 같은 경우는 사회주의 운동을 하고 신간의 운동에도 가담. 이광수 같은 경우, 최남선 같은 경우 나중에 일제 말기에 일제에 협력한 친일파라고 평가를 받는 그러한 길로 가게 됩니다. 하여튼 간에 그런 류의 지식인들이 많이 등장했다고 하는 것도 하나의 특징이에요. 또 한편으로는 일제가 조선에서 수탈을 위한 이 경제 개발이라고 할까? 아까 말씀드린 철도, 도로, 항만 이런 인프라 구축 이런 것들이 많이 이루어지면서 노동자 계급들도 많이 생겨나게 돼요. 그런 노동자의 성장도 무시할 수가 없어요. 또 일제 침략, 그 지배 기구 속에 조선인들도 많이 들어가게 돼요. 그러니까 상층부의 관리직에는 일본인들이 주로 포진합니다만은 중견 정도 밑에의 그 관료나 회사원이나 이런 쪽에는 조선인들도 꽤 많이 들어가. 이러한 현상들이 나타나면서 새로운 형태의 소위 인력이 성장한다고 하는 그런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것은 실업계에서 나타나는데 우리가 일제시대 때 조선인들이 경영했었던 큰 기업 몇 개를 든다면 하나는 이제 이 백화점 같은데 화신백화점이라는 게 있어요. 오늘날 종로 2가에 있었던 그와 같은 그 화신백화점을 경영했던 박흥식이라든지 이 화신백화점은 일본인들이 경영했었던 오늘날 신세계백화점에 있는 것들이 당시 미스코시 백화점, 경성지점이었어요.